대법원 2026년 4월 2일 선고 2023도 5440 판결 사건명 폭행 1.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 및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요하는지 여부 소극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의 심리적 불안감까지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폭행죄의 보호법익이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행위의 신체 지향성 유무와 정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법성의 정도 및 직접성, 행위자와 피해자의 공간적 근접성, 행위의 직접적인 목적과 의도,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신체에 가하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과 갑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사이인데 피고인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실에서 회의록 작성과 관련하여 갑과 시비하던 중 화가 양손으로 앞에 놓인 책상을 갑이 서 있던 방향으로 뒤집어 엎어 갑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의 부수적인 결과로 갑에게 책상 파편 일부가 튀었다는 사정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갑을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6년 4월 2일 선고 2025도 16559 판결 사건명 강제추행 1. 현역 군인 등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이수명령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형사 판결 선고 시 군법 적용 대상자의 신분에 있더라도 보호관찰 등이나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당해 형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그 신분을 상실한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법원이 신분 상실의 원인이 되는 형을 선고할 때 보호관찰 등이나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정하여 처벌, 보안 처분, 강제 노역에 관한 법률주의 및 적법 절차 원리를 선언하고 있다. 이를 이어받아 형법, 소년법, 기타 법률은 이른바 범죄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 도입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호관찰법이라 한다. 보호관찰법은 제19조 내지 제64조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호관찰법 제56조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호관찰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64조 제1항에서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현역 군인 등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지휘관들의 지휘권 보장 등 군대라는 부분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이하 통틀어 보호관찰 등이라 한다. 보호관찰 등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이러한 정책적 고려가 입법 과정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보호관찰 등에 관한 현행 법체제 및 규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위 특례 조항은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호관찰법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등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보호관찰 등 자체를 명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법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 처벌법이라 한다. 성폭력 처벌법 제16조에 따라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법원은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 판결, 선고유예는 제외한다. 유죄 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지만 성폭력 처벌법 제16조 제2항 이수명령에 관하여는 성폭력 처벌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법을 준용하기 때문이다. 성폭력 처벌법 제16조 제9항 따라서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는 성폭력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이수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보호관찰 등과 이수명령은 판결 확정 이후 실시되거나 집행되고 보호관찰법 제29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성폭력 처벌법 제16조 제5항 본문 등 참조. 형사 판결 선고 시 군법 적용 대상자의 신분에 있다고 하더라도 보호관찰 등이나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당해 형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그 신분을 상실한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사람에 대한 보호관찰 등이나 이수명령의 실시나 집행은 그 신분 상실 이후에 이루어지게 된다. 위 특례 조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보호관찰 등이나 이수명령을 명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 이러한 사람을 군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신분 상실의 원인이 되는 형을 선고할 때 위 특례 조항과 관계없이 보호관찰 등이나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2. 현역 군인으로 군법 적용 대상자인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이를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9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원심 판결 선고 당시 현역으로 복무 중인 부사관인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2항 제6호의 3등에 의하여 현역 군인 신분을 당연히 상실하게 되므로 원심 판결 선고 시에 피고인이 군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6년 4월 2일 선고 2025도 21907 판결 사건명 동물보호법 위반 등 1. 동물의 소유자 등이 사육 또는 훈련의 목적 내지 명분으로 한 행위라도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 감옥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이때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및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생명 존중의 정신 아래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의 취지와 동물 보호의 기본 원칙, 이를 위해 국민 및 소유자 등에게 주어진 책무에 비추어 동물의 소유자 등이 사육 또는 훈련의 목적 내지 명분으로 한 행위라도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 감옥에서 금지하는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 다만 동물의 소유자 등이 사육 또는 훈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결과적으로 동물에게 고통 혹은 상해를 가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동물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사후적 판단으로 다른 방법의 실시를 기대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 하에서 한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 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 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행위가 소유자 등의 동물에 대한 악의적, 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육, 훈련상의 질서 유지와 필요에 기하여 동물의 생명 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반복성이나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사육,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는지 그 밖에 동물의 종류, 습성, 건강 상태 및 성향,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를 위한 필요성과 시급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이 운영 중인 애견 유치원에서 다른 개에게 공격성을 보이지 않은 3.5kg 정도의 작은 체구로 10살 고령인 개의 훈련을 진행하던 중 위 개가 자신의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위 개의 턱을 붙잡고 자신의 다리 사이에 끼워 약 14분가량 짓눌러 위 개의 치아 탈구에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함과 동시에 견주 갑의 제물인 위 개를 치료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통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26년 4월 3일자 2026모 510 결정 사건명 항소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1. 항소인이 항소 이유서를 그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조사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 법원은 항소 기각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권으로 심리하여 법정에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직권조사 사유의 의미
항소인이 항소 이유서를 그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조사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항소 기각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권으로 심리하여 법정에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 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4 제1항 단서. 여기서 직권조사 사유란 법령 적용이나 법령 해석의 착오 여부 등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를 말한다. 2. 동일한 피고인에 대한 수개의 범죄 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나머지 범죄 사실에 대하여 별도로 공소가 제기됨으로써 이를 심리한 각 제1심 법원이 공소 제기된 사건별로 별개의 형을 선고하였는데 이 중 어느 한 사건이 항소심 법원에 계속되는 동안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다른 사건의 판결이 별개의 절차에서 확정된 경우 항소심 법원은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처벌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동일한 피고인에 대한 수개의 범죄 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나머지 범죄 사실에 대하여 별도로 공소가 제기됨으로써 이를 심리한 각 제1심 법원이 공소 제기된 사건별로 별개의 형을 선고하였는데 이 중 어느 한 사건이 항소심 법원에 계속되는 동안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다른 사건의 판결이 별개의 절차에서 확정되었다면 그 수개의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므로 항소심 법원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고 이 경우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해당 제1심 판결에는 사후적으로 직권조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고인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4 제1항 단서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처벌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은 사기의 범죄 사실로 제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항소하였는데 공소장과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건 사기죄로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고 별건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사기의 범죄 사실에 대한 항소심인 원심 계속 중 확정됨으로써 별건 사기죄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사기의 범죄 사실이 별건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된 사안에서 제1심 판결에 사후적으로 직권조사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은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처벌례를 적용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직권조사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 기각 결정을 한 원심의 조치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